병원 진료받고 당일에 바로 청구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3년 안에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면 계약 전 알림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청구하시면 되고요. 어디가 아파서 통원을 한두 번 다녀왔다 하신다면 바로 청구하기보다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을 언제 어떻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다녀왔으니까 바로 실비보험 청구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바로 청구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내 보험을 100% 만족스럽게 잘 가입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추가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청구 타이밍과 횟수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후에 바로바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청구 이력이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입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사소한 통원 기록만으로도 보험사로부터 보장 제외 또는 부담보를 받거나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는 관련된 개인정보와 청구 이력이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입원 날짜, 수술 여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디를 치료받았는지도 모두입니다. 보험사는 이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건강한 사람인지 보험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이 사람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 가입 의사가 있을 때 심사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수치료나 감기치료 같은 비교적 가벼운 통원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 이력이 많을수록 부담보, 할증 혹은 가입 거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알림 의무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네 번째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근 5년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상 말씀드린 5가지는 보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물어보는 알림 의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 가입 전에 보험사에게 그리고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안 되는 특약이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입이 아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 청구를 해서 기록이 남게 되어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고객이 약 3년 전에 귀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서 청력 검사를 하고 2번 정도 통원을 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았다던가 내원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비 청구를 했고 최근에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 귀 관련된 부담보가 5년이 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3회 통원으로 알림 의무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청구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고객은 2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한두 번 통원 치료하고 주사 치료를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어깨 부위에 부담보가 설정된 것이죠.
분명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 청구 이력만으로도 특정 부위의 보장을 제외당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다녀온 병원 기록도 보험사에서는 위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비염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이 워낙 세다 보니 장 보호를 위해 위험약을 같이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진료 기록에 약 처방을 위해 상세불명의 위험이라는 진단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기록은 보험 가입 시에 자동으로 보험사에 확인이 돼서 고객이 받지도 않은 위험에 대해 정상 소견 및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인지하지 못한 의료 기록까지도 보험사는 모두 인식을 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비보험을 아예 청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의 타이밍과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즉시 청구하지 않더라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청구 이력을 줄이면서도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큰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미한 치료나 애매한 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전혀 없는 이런 경우처럼 앞으로 더 나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청구를 일시적으로 조금 미루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외에 다른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등 추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 이력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심사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 전략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많을수록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약관을 보면 비급여 진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1단계로서 할인이 될 수 있고요. 청구가 많아질수록 단계가 높아져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비급여 청구 금액이 110만 원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한 번 청구 정도는 조금 미뤄서 98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 전략에 따라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할 때는 단순히 얼마 받을 수 있냐 보다는 장기적으로 얼마를 더 낼 수도 있느냐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을 병원 다녀오자마자 바로 무조건 청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청구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지만 어떻게 청구하느냐,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급하지 않은 병원비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청구 금액에 따라 다음에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계획이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 이력을 줄이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의 보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보장받기 위해서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향후 계획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